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뒤틀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질서가 오늘 무너지고 평화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네모칸 권력의 칼날이 우리 눈앞에서 번뜩이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베네수엘라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소리 없는 학살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란의 심장부에서는 체제를 지탱하던 강철 같은 기둥이 허망하게 꺾여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요 사태나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것은 거대한 제국들이 생존을 위해 판을 뒤엎기 시작했다는 마지막 경고이자 새로운 전쟁의 서막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인간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위성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파편들이 철권 통치를 비웃으며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함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안전이라는 환상이 어떻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 그 민낯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원의 흐름과 바다 밑 6,000m 아래에서 시작된 소리 없는 영토 전쟁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이들은 다가올 폭풍 속에서 그저 무력한 목격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들에게는 이 혼돈이야말로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죠. 화려한 수식어와 거짓된 선동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의 암호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권력의 추악한 거래와 그들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알던 세계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죽음보다 더 차가운 기술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예병사들이 지키던 철성 같은 방어선이 단 몇 초 만에 종이 호랑이처럼 무너져 내린 이유는 우리가 알던 화약 냄새 진동하는 전쟁의 공식이 완전히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의 호위병들은 증언합니다. 갑자기 모든 레이더가 먹통이 되고 머릿속을 헤집는 듯한 강력한 충격파가 온몸을 짓눌렀다고 말이죠. 총을 쏠 대상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코피가 터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앞에 그 어떤 훈련된 용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베일에 쌓아두었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즉 전자기파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새로운 차원의 압살입니다. 과거 하바나 증후군이라 불리며 외교관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이제는 실전 전면에 투입되어 인간의 신경계를 직접 공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소리가 크거나 빛이 번쩍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벽과 철판을 뚫고 들어오는 이 소리 없는 탄환은 물리적 파괴보다 더 끔찍한 생체적 붕괴를 가져옵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누가 더 크고 강한 포탄을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게 적의 뇌와 통신망을 마비시키느냐로 옮겨갔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무기의 발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고도화된 기술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단백질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늘한 경고를 읽어야 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유물인 탱크와 미사일이 위용을 뽐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파동 하나가 국가 수관의 심장부까지 반숨에 도달하여 저항 의지 자체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목격된 이 기괴한 광경은 전 세계 독재 정권들에게 보내는 미국의 최후 통첩과도 같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 벽 뒤에 숨어 수천 명의 방패막이를 세워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도 앞에서는 그저 전자레인지 속의 음식물처럼 속수무책으로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잔혹한 현실 말입니다. 무기는 더 이상 파괴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지배와 굴복의 완벽한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무력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근원적인 공포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 없는 공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인 방패가 뚫리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수십 년간 다져온 체제의 믿음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며
가장 믿었던 칼날이 자신을 향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란의 심장부에서 들려온 한 고위 장교의 죽음은 단순한 비보를 넘어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혁명 수비대의 핵심 간부였던 메흐디 라이미 대령이 자신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국은 서둘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사라고 발표하며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분노한 민심의 파도는 이미 그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발포 명령을 내렸던 지휘관이 결국 자신이 탄압했던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 단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란 지배층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권력의 상징이자 공포의 원천이었던 혁명 수비대의 권위가 길거리의 분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제 제복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시민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집 대문에 찍힌 붉은 표식이 언제 죽음의 사자로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심각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강철 같던 체계는 이제 생존을 위한 눈치 보기와 책임 회피로 얼룩지고 있으며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급 관리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이란 전역의 전력망과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이버 공격은 이들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핵시설을 마비시켰던 스톡스넷의 악몽이 2.0 버전으로 돌아와 이제는 군 내부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군부 내부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웃이 적이 되고 자신이 사용하는 첨단 기기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이 지독한 고립감이 테헤란의 권력자들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믿었던 지배구조의 밑바닥부터 썩은 물이 차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라이미의 죽음은 그저 한 장교의 소멸이 아니라 이란을 지탱하던 공포에 의한 통치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조정입니다. 이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무력으로 입을 막아도 터져나오는 진실의 함상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하늘 위로부터 쏟아지는 보이지 않는 연대가 이들의 통제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바이, 머스크바 복마 스탈링크 챔 버우철 충동 유펙트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권력은 비명을 지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독재의 공식이 하늘 위를 떠다니는 작은 위성 몇 개에 의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지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경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디지털 신호가 자신들의 안방까지 파고드는 현실에 그들은 전율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결합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 전 세계 독재 체제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자유이고 자유는 곧 불확실성입니다. 통제라는 마약에 중독된 권력자들에게 이 불확실성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광장을 폐쇄하고 방송국을 점령하면 민심을 가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스타링크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이란의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터넷 스위치를 내려버려도 수만 개의 위성이 쏟아내는 정보의 빗줄기는 가난한 청년들의 스마트폰 속으로 스며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손잡고 이란 전역에 우주 기반 인터넷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테헤란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다급하게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 협상을 구걸하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미국을 저주하고 성전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당장 내일 아침 자신들의 권좌가 분노한 군중에게 짓밟힐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있는 셈입니다. 정고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곧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배층의 사치와 억압, 그리고 전장에서 쓰러져가는 젊은이들의 진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때 공포의 방정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포는 화살이 되어 발사 명령을 내린 자들의 가슴을 겨냥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구사하는 현대판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적의 가장 강력한 방패인 정보 차단막을 찢어버리는 이 전략은 이란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억압적인 정권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손바닥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자유의 물결은 그 어떤 독재자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홍수가 되어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권력의 기반이 되었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보의 통제권을 잃고 헤매는 사이 세계 질서의 또 다른 축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더 깊고 더 차가운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 비틀거리는 동안 일본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 밑으로 잠입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 밑 6,000m. 그 심연 속으로 일본의 탐사선 치큐오가 거대한 드릴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양 탐사가 아닙니다. 자원이라는 이름의 목줄을 쥔 거대 강권국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처절하고도 치밀한 독립전쟁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혈액이라 불리는 히토류를 두고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일본은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라는 자원이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일본은 그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때의 공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급망의 사슬을 끊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현대 문명의 핵심입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그리고 첨단 미사일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이 핵심 광물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일의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일본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시즈오카현에서 출항시킨 치큐오의 행선지는 미나미 토리시마 주변 해역입니다. 이곳 바다 밑바닥에는 전 세계가 수백 년간 사용할 수 있는 1,600만 톤 규모의 히토류가 잠들어 있습니다. 6,000m라는 살인적인 수압을 견디며 이 보물을 캐내려는 시도는 인류 기술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능에 도전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기술의 필수적인 이트륨과 고성능 자석에 들어가는 디스프로슘이 일본 내수 시장에서 자급자족되는 날,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물 확보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차단하고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지연시키며 압박을 가해도 일본은 이제 고개를 숙이는 대신 바다 깊은 곳에서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지배하던 시대는 가고 기술로 자원을 창출하는 자가 승리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과감한 도박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 공급망의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것입니다. 공급망의 자립은 곧 외교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바다 밑 6,000m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생존의 돌파구를 찾는 동안 그들에게 자원 압박을 가하던 거대 제국 중국은 정작 내부에서 시작된 거대한 경제적 침식으로 인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근육은 비대해 보이지만 정작 그 뼈대는 소리 없이 으스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중국의 민낯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다루는 자들은 진실을 가리곤 합니다. 중국 정부가 장담하던 5% 경제 성장률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이른바 신성장 동력이 침몰하는 경제를 구해낼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최근 발표된 노딤그룹의 보고서는 우리가 마주한 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은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전체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이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구멍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부동산 부문에서 사라진 부가가치는 신성장 산업들이 창출한 가치보다 무려 6배나 큽니다. 아무리 전기차를 많이 팔고 태양광 패널을 전 세계에 깔아도 무너진 아파트 숲이 남긴 거대한 공동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브라질의 사례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중남미의 맹주를 꿈꾸던 브라질이 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수십 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사회구조와 내수시장의 붕괴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첨단 기술 산업은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평범한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면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앉지만 반도체 공장은 고도로 숙련된 소수의 인력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들이 헐값에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에만 목을 매는 경제구조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청년 실업률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의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관리된 쇠퇴와 그 과정에서 터져나올 내부의 불만을 어떻게 억누르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풍요라는 사슬로 인민들을 묶어두었던 공산당의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배고픈 군중은 그 어떤 첨단 감시 체계보다 무섭습니다.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대 제국은 이제 눈을 돌려 외부의 자원을 약탈하듯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연명하려 합니다.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산맥 속으로 파고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경제의 마지막 불꽃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테러리스트라 비난하던 집단과도 기꺼이 손을 잡는 악마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로 물든 황금은 결코 구원의 밧줄이 될 수 없습니다. 굶주린 늑대와 탐욕스러운 사냥꾼이 손을 잡았습니다. 탈레반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절실하고 중국은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릴 자원이 필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타카르주의 금광에서 벌어진 유혈 충돌은 이 위험한 동거가 낳은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며 단순한 이권 다툼을 넘어선 거대한 재앙의 전조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평생 일궈온 농토를 파헤치는 채굴 기업에 저항하다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탈레반 내무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민심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신 본토에서 데려온 무장 보안 인력들을 배치해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던 공동 번영의 실체입니까? 아니면 약탈의 또 다른 이름입니까? 강물은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수천 년을 버텨온 숲은 기계의 톱날 아래 속절없이 사라졌습니다. 금광에서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부는 탈레반 고위층의 주머니와 중국 자본의 계좌로 흘러갈 뿐 정작 땅의 주인인 인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파괴된 삶의 터전뿐입니다. 학교나 병원이 세워졌다는 소식 대신 무장대원들의 순찰이 강화되었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현실은 이 사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원의 저주라는 냉혹한 경제적 진리를 목격합니다. 부패한 권력이 관리되지 않는 자원을 손에 넣었을 때 그 국가는 결코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원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가 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자금이 되어 사회 전체를 회생불능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금광채굴은 국가 재건을 위한 기반이 아니라 제국들의 탐욕이 남긴 상처를 덧나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 채굴을 통한 단기적인 수익은 마약과 같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있게 해주겠지만 결국은 국가의 자생력을 파괴하고 외세에 대한 의존도만을 높일 뿐입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들의 자원 안보를 챙기고 있으며 탈레반은 국민의 생존권을 팔아 자신들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오직 평범한 아프간 사람들 뿐입니다. 미래를 팔아 오늘을 연명하는 방식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땅속에 금이 바닥나고 외국 기업들이 떠나간 자리에 남게 될 것은 오염된 대지와 분노에 찬 군중, 그리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파산한 국가 시스템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프가니스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의 가치에 눈이 멀어 시스템의 공정함과 지속 가능성을 포기한 모든 사회가 직면하게 될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가 인간을 마비시키고 위성이 통제의 벽을 뚫으며 깊은 바다와 황량한 산맥에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판짜기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생존 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며 살아남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세 개의 단면들은 결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진통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가 국가 수반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우주의 신호가 철권 통치의 벽을 허물며 바다 깊은 곳과 황량한 산맥에서 자원 전쟁이 벌어지는 이 기괴한 현실은 우리가 알던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힘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아닙니다. 변화의 흐름을 남보다 한 발 앞서 읽고 대비하는 자만이 다가올 폭풍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낡은 상식에 매몰되어 눈앞의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의 자산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미래는 누군가의 정교한 설계 아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뉴스 뒤에 숨겨진 권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대한 경제적 침식의 징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무력한 관찰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예리한 전략가가 될 것인지 이제 스스로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해안안을 넓히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분석과 정보는 다양한 국제보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모든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깨어있는 당신과 함께 더 깊은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